안녕하세요. 미남교수 신정호 교수님의 총이치기공학. 오늘은 3D 프린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30분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기공학과 심윤섭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라서 그런지 저번과 똑같이 핸드폰을 연결해서 PC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이 아니라서 그런지 세팅 자체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전화가 오네요. 스마트폰으로. 이게 아무래도 웹캠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하네요. 그리고 한창 벚꽃이 많이 펴서 지금 가족들이고 친구들이고 전부 꽃놀이관 사진 올리느라고 아주 스마트폰이 쉴 새가 없을 정도로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몸이 게을러서 시간을 내기가 좀 힘드네요. 예.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이번 선거날에는 한번 가까운 데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억울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정해주신 제목은 3D 프린팅의 현재와 미래인데요. 이 제목에 충실하자고 그러면 3D 프린팅의 과거, 현재만큼 미래 쪽에 비중을 둬서 발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지 만들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만들다가 끝에 가서 좀 흐지부지 돼서 이렇게 자료가 비중이 좀 미래나 전망 활용 이쪽으로는 조금 분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발표하면서 최대한 내용을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이란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삽천 도면을 바탕으로 식물의 입체 모양 그대로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놔서 조금 내용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입체적으로 프린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잉크젯이나 레이저 같은 프린터와 원리는 같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 현재 사용하는 프린트들은 종이 위에 프린트가 되고 있는데 그 종이가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에서 종이를 빼고 잉크가 겹겹이 쌓인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방식 자체도 잉크젯 프린트처럼 분사하는 방식이 있고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레이저 프린트처럼 이제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자성을 좀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3D 프린터에는 비슷한 거를 제가
공부하면서는 못 본 것 같은데, 광 작용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입체. 지금 이 평면을 계속 적층해서 지금 이 쌓아 올리는 게 2D, 3D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은 크게 적층형과 절삭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절삭형은 그 수치 제어 조각 방식으로 재료를 깎아서 형상을 만드는 프린트고요. 지금 절삭형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완성품이 더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는 걸로 공부할 때 나오는데요. 적층형 같은 경우도 그 적층 그 높이가 0.001mm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아주 정밀하게 프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절삭형처럼 리니어한 형태로 아주 그 매끄럽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그 부드럽게 가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우리나라 업체 뭐 캐리마라는 회사에서는 뭐 표면에 그 경사가 없이 매끄럽게 가공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절삭형 같은 경우는 예전 CNC 밀링 머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링 머신이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금형을 깎아서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뭐 프린트 한다는 거랑은 약간 좀 안 맞는 그 내용이기도 한 것 같고요. 보통의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그 3D 프린터는 다 적층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팅 방식에 따라서 FDM 방식, 그리고 재료를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재료를 노즐을 통해서 압출해서 출력하는 FDM 방식이 있고요. 수조에 레이저를 투사해서 경화를 시켜서 적층하는 SLA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MJP 방식이라고 혼합 재료를 분사함과 동시에 자외선으로 그 재료들을 경화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파우더를 레이저로 가열해서 결합시키는 SLS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FDM 방식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DM 방식 같은 경우는 수지 압출 적층 방식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는 실 같은 필라멘트 형태의 가소성 물질을 노즐 안에서 특정 온도 이상으로 녹여서 얇은 필름 형태로 출력하여 한층 한층 적층해 나가면서 3D 프린팅을 하는 용융적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필라멘트를 얼마나 얇게 적층하느냐가 그
프린팅 품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얇게 적층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세밀하게 그 3D 모델링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반면으로 얇아지는 만큼 프린팅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LA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경화 측 방식이고요. 광경화성 액체 수지가 담긴 수조에 레이저를 투사해서 경화시켜 적층해 나가는 방식으로 인쇄물을 받쳐주는 지지대는 빌딩 플랫폼에 조용되고 한층 한층 쌓여갈 때마다 이 빌딩 플랫폼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 쌓일 위치를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광경화 작용을 광경화 현상을 일으키는 액체 수지가 이 수조 안에 가득 채워 놓고요. 밑에 이 조형판 받침대를 갖다가 한 레이어씩, 그러니까 단계별로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위에 레이저 강원이 이 수조에 담겨있는 수지를 갖다가 빛을 쪼여서 경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출력물의 정밀도가 높고요. 표면 조도가 우수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레이저 광원으로 경화를 시키다 보니까 아까 한 줄씩 했던 FDM 방식보다는 출력 속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지금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JP 폴리젯 적층 방식은 프린터 헤드에서 광경화 방식과 잉크젯 방식의 혼합 재료를 분사함과 동시에 자외선으로 경화시키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정밀도가 높아서 의료용 모델 제작이나 치과 보철용 제작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LS 레이저 소결 적층 방식,
SLS 방식의 재질은 파우더를 이용하여 성형되기 때문에 SL과 FDM의 조형물과는 다르게 조형물이 프린팅 중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서포터가 필요 없으며 다른 프린터 방식에 비해 정교한 표현과 다양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거를 저는 앞서 봤던 SLA 방식과는 비슷한 형태로 모델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SLA 방식하고는 다르게 이 프린터 안에 액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분말 파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LA 방식 같은 경우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제 모형에 따라서는 서포터를 갖다가 같이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SLS 방식 같은 경우는 분말 파우더 형태이기 때문에 서포터가 없어도 이 모형이 쓰러지거나 이렇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포터 없이 형성을 할 수 있고 또 정밀한 정밀한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방식 말고도 뭐 LP 방식이라든지 IP 잉크젯 적층 방식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의 방식의 3D 프린트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D) 프린트의 장점 3D 프린트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장점을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으로는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서 어떠한 형태든지 설계 제조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공장에서 양산되는 제조되는 상품들의 경우에는 금형으로 사출을 해서 뽑아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금형으로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금형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한 번의 사출로는 뽑을 수 없는 구조가 금형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안에 또 다른 구조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하학적인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사출 금형 피스를 갖다가 여러 개의 금형으로 조합을 해도 한 번에는 사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들이 금형 사출 형태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적층해서 뽑아내는 부분이라서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장점으로는 소량 생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한 개 이상의 제품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금형으로 된 사출로 뽑아내는 제품의 경우에는 일단 금형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금형을 제작하고 나서도 미세 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 라인에 세팅을 하는 부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 한 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런 제반 작업들을 하기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뭐 하나나 뭐 소량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체 쪽에서 제작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하나가 필요해도 최소 수량의 개수만큼 뭐 1000개면 1000개, 뭐 5000개면 5000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개든 두 개든 원하는 수량만큼만 제조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설비, 가공기계 등의 필요 없이 출력이라는 단계만 거치면 바로 생산이 가능함으로써 생산 단가와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3D 프린트로 만든 제품의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가공이 필요 없는 걸로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나와 있는데 뭐 지지대 같은 경우를 이제 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 할 때 어쩔 수 없이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를 이제 뭐 끊어서 다듬어 준다든지 하는 정도의 이제 작업은 필요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사출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작업은 기본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뭐 기계적으로 자동으로도 되지만 사람 손으로서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거에 비해서는 뭐 월등히 작업량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의 90%를 사용하면서도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공정상 더 적은 폐기물 배출량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부분의 문서들에서는 뭐 딱 필요한 만큼의 재료가 들어가서 100% 버려지는 재료가 없다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문서들도 많은데요. 100% 다 사용하기는 힘들고요. 뭐 어느 정도 손실되는 부분은 다 있으니까요. 뭐 한 90%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CNC 밀링 머신 같은 경우도 깎아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출로 이제 찍어내는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손실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거는 필요 이상의 수량을 찍어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비교하자면 3D 프린터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3D 프린터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후가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리니어하게 3D 프린터 이제 품질이 좋은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뭐 후작업이 거의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색상을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낼 수 있는 3D 프린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프린트하는 3D 프린터도 조사하는 동안에는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출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재질의 부품들을 갖다가 조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조립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조립이 아니고 하나의
구성품으로 그 프린트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고성이나 고장률 쪽으로 봐서도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의 활용 영역은 뭐 거의 전 분야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광범위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자동차랑 우주 항공 분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산업용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고가이면서 다루기가 그렇게 뭐 지금 가정용으로 보급되어 있는 단계이긴 하는데요. 많은 부분 그 비용적인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비용적으로 그 여유가 있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이제 항공 우주 분야랑 자동차가 쪽이 제일 그런 여력이 많아서 가장 빨리 적용이 된 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 모델 그러니까 신형 차량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더 적용하기 이제 접근이 더 빠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올드카가 요즘은 또 많이들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종돼서 더 이상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올드카라든지 아니면은 중고차 이제 단종된 지 좀 오래돼서 부품 구하기 어려운 차들의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수급을 한다 그러면 뭐 그 도면 같은 것만 구할 수 있고 아니면 도면이 없어도 수치나 뭐 이런 부분만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제작을 해서 그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정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쪽 새 제품보다는 더 이런 로컬 쪽에서는 적용할 여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 양산차를 갖다가 만드는 거는 설계하는데도 어렵고 그리고 자본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신형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에는 당연히 그 테스트 하는데도 뭐 조그만 회사나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런 쪽이 더 접근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요. 항공 우주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접근하기 쉬운 거는 드론, 무인 항공기 쪽이 더 접근하기도 쉽고 시장도 더 넓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은 맥락이고요. 예. 그리고 의료 분야가 있는데요. 의료 분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료 분야가 가장 이 3D 프린터가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소량 생산에 아주 제일 최적화된 생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은 개인마다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대량 생산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처럼 소량으로 개개인 맞춤
제품을 하는 그 3D 프린터야말로 의료 분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D 스캐너로 이용을 해서 3D 모델링 작업을 하고 그걸 3D 프린터로 이제 조정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효율적이고 접근이 쉽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찾아보니까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게 미국 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큰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저런 식으로 만약에 3D 프린터 장비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집 건물들 짓는데 뭐 유니폼이나 뭐 이런 걸 쓰는 것처럼 저 3D 프린터 장비를 갖다가 옮겨서 집을 지을 때마다 옮기기만 하면 사람의 힘을 손을 많이 안 들이고도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 문화 분야에는 모델링을 해서 옷도 만들고 그리고 모델링을 이용해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기타 등등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3D 프린터가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람의 손은 거쳐야지 더 퀄리티 있는 제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D 프린터가 보급이 돼서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 뭐 이런 게 줄어든다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걸 더 이용해서 내가 이 분야에 남들보다 더 선점을 해서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게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상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전에 뭐 재단사가 필요한 것처럼 마지막에 조정하고 미세 조정하고 그 핏을 맞추는 때에는 사람의 손길이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3D 프린터를 최종적으로 출력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보다 더 양질의 최적화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 기술은 사람이 마지막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3D 프린터 시장 규모는 2013년 10억 달러, 2015년 40억 달러, 2021년에는 108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가 지금 도면을 이제 오픈소스처럼 도면을 공유하고 이런 공유된 도면을 이용해서 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생겼고요. 예전에 이제 음악이나 영화를 갖다 이제 그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를 하다가 지금은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뭐 멜론이나 이런 것처럼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3D 프린트 도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뭐 시장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고,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이렇게 도면이 그냥 공유 사이트나 뭐 이런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그냥 공유되어지고 있는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시장이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멜론이나 뭐 이런 음악 제공하는 그 서비스들처럼 내가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내가 만약에 칫솔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마트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칫솔 도면을 갖다가 여러 개 중에서 내가 나한테 맞는 도면을 골라서 결제하고 그 도면을 이용해서 내가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해서 사용하는 날이 그렇게 머지 않은 시일 안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신한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두서가 없어지네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